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관련 뉴스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고 해설해드리는데요. 미국과 중국 정말 서로 간에 패권 경쟁을 하는데 서로 뒤통수 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미국 정부가 중국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리고 있는데 조금 고소하네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조선족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중국인들이죠. 그 중국인들이 재난지원금을 자기네들은 안 준다라고 분노를 하고 도끼로 찍어버리자라고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방공망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전혀 못 잡았는데 로이터 통신이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혈세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으며 다문화 지원이라는 미명으로 온갖 혜택을 받아온 중국인들이 자신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며 도끼를 들자며 들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국내 거주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거친 욕설과 함께 정부 기관에 대한 테러를 위협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조선족과 중국인들의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에 대한 거친 욕설을 쏟아내며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조선족은 나는 F4 비자를 가지고 있다. 내가 세금을 적게 냈나? 보험료를 적게 냈나? 라며 반발했고 다른 조선족은 재난지원금 못 받는 사장님들 제가 동원해서 도끼, 망치 들고 정부로 찾아갑시다. 라며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테러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 즉 해외 국적자이지만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하는데요. 현 정권의 다문화 중시 정책으로 온갖 혜택을 다 받는 조선족들은 자신들이 중국 국적이고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주장해 오다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으로 제한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리 네티즌들 역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동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선족들은 지난해 1월 19일 이미 코로나 비상사태가 터진 우한을 다녀온 조선족 35살 여성이 국내 코로나 사태를 촉발시킨 주범이라는 그 사실, 또 지난해 차이나 게이트에서 드러난 바 같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 한국 내의 여론 공작까지 벌이며 중국에 충성하고 있는데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조선족 문제, 차기 정부에서는 이 이민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선족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 또 꺼려하는 일들 많은 부분을 조선족들이 담당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족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치안 상태 또 집단 거주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이 전부 조선족만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과 섞여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왜 국어를 배워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또 조선족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제한받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은 조선족에는 오히려 역차별적인 그런 혜택이 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혜택 그리고 아주 적은 의료보험을 내고도 어마어마한 의료 혜택을 받는 등 지금 여기 나는 의료보험 많이 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그러지는 않죠. 그런 여러 가지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이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이런 일들 우리가 역차별받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죠. 여기에 세금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한국 국민이 E2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코로나 예방주사 맞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인임을 이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왜 나는 안 주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 이해의 폭이 너무 좁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도끼를 들고 찍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조선족들이 또 이 조선족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족 집단 거주지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자체에 있는 기초의원이라든지 광역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선족 친화적인 정책을 안 펼 수가 없죠. 이런 문제들 반드시 투표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조선족들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투표권을 줘야 되냐 이런 것들 전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현행 한국군 방공체계로는 이를 막아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비상사태임을 인지하고 급히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핵탄두 탑재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략적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9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카네기 재단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서 이 미사일은 북한에서 전략적 역할을 명시한 최초의 순항미사일이라며 이것은 이 미사일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해부터 핵무기 소형화에 상당한 공을 들이며 핵개발 담당자들에게 핵 소형화, 경량화, 고위력화를 강조해 왔었는데요. 로이터의 이번 분석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한국의 방공 시스템으로 대응이 어려운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핵투발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행 한국군 방공작전에서 육군과 공군의 방공 책임고도 분리선은 23,000피트, 즉 7km 정도인데요.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7km 고도보다 훨씬 낮은 500m 미만으로 지형 추적 비행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드론보다 훨씬 고속이기 때문에 주로 저고도의 저속항공기 AN-2나 500MD, 드론 등을 상정해 구축된 육군의 야전 방공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의 수적 주력 방공체계인 20mm 벌카는 수동식 체계이기 때문에 수당미사일 대응이 불가능하고 천마와 비호 그리고 미스트랄과 신궁 역시 저속 표적을 상정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상시 조기 경보기 가동체제 구축과 함께 제대로 된 CRAM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존하는 무기체계 가운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미 육군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통합작업을 진행 중인 간접 화력 보호 능력 프로그램 IFPC, 즉 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와 같은 시스템인데요. 적의 핵순항 미사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군 당국은 아이언돔 직도입 대신 3조 원을 들여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해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14년 후에 배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야간에 순항미사일 쏘았습니다.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쏘았습니다. 그거 우리 한 번도 발견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발견했냐 안 했냐 이거는 지금 알 수 없어요. 미국도 발견 못했다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취득하고 있는 그런 정보 또는 정황을 보면 미국은 알고 있었고 이 궤도 전체를 보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군은 탐지를 못했어요. 왜냐? 주말 야간 시간에는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가 작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댓글에 보면 아니 왜 우리 조기 경보기 야간에 작전 안 하냐? 야간에 전쟁 안 하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현재로는 북한의 전투기들이 야간 작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야간에 조기 경보기를 띄우지 않았어요. 또 조기 경보기가 지금 4대가 있는데 이게 2012년부터까지 도입을 완료했으니까 지금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되다 보니까 3개월짜리 정비, 6개월짜리 정비 이런 것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4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대는
항상 정비를 하기 위해서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즉 대장상으로는 4대지만 실제 작전 투입할 수 있는 건 3대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아이가 한번 뜨면 이게 대형 기체가 아니고 E737, 그 보잉 737이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한번 뜨면 8시간을 비행을 하는데요. 또 승조원들이 8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또 근무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8시간 비행을 하고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3대가 있는 이 비행기가 매일 작전할 수 없죠. 그래서 8시간, 8시간 해서 주간 16시간을 작전을 하면 야간 8시간은 쉽니다. 북한의 공군 전투기들이 야간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야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체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조기 경보기가 일단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거 2대 정도 더 있어서 지금 공군이 생각하고 있는 건 2대 정도 더 해서 정비 소요 때문에 빠지는 거를 보충한 이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야간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생겼기 때문에 전투기가 아니고 미사일 가지고 그러면은 조기 경보기가 최소 4대 이상은 더 있어야 24시간 조기 경보 체제를 갖출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군이 아주 느슨하게 한 2대 정도만 더 있으면 되지. 이거 천만의 말씀이다. 4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2대 이상이 2대 또는 3대가 정비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정비 1년짜리 정비 이런 것도 올 겁니다. 점점 노후되면 될수록. 그래서 2대 이상이 정비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가지고 24시간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군과 공군의 이 하늘, 방공 임무 분리가 있어요. 한 7km 정도 어간인데 그 위는 공군이 담당하고 밑은 육군이 담당하는데 지금 이 고도 보면 500m 이하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육군이 해나가야 되는데 육군이 이럴 능력이 됩니까? 그러면 육군과 공군의 방공 통합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군은 달리 한다 하더라도 센서라든지 이 센서를 가지고 명령체계, 무기체계, 또 연동체계 이런 것들을 육군과 공군이 이제는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공군의 조기 경보기가 탐지를 하면 육군의 자산으로 쏘아서 격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 그게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까지 이제 가야 돼요. 또 육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는 사실은 안 됩니다. 이거 여기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공군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체계들 이제 천궁 우리가 만들었죠. 그런데 북한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쏘면서 이것만 쏘겠습니까? 탄도미사일하고 섞어서 쏘겠죠. 그러면 천궁의 레이더는 탄도미사일 보고 있으니까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죠. 그런데 또 순항미사일이 또 날아옵니다. 모드가 멀티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집중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방공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을 지난번에 도입하자라고 군에서 안이 나왔었는데 그걸 뭐 정치권에서 국산 도입하면은 되지. LIG 넥스원, 탈레스, 한화 디펜스 이런 데 일감 줘야지. 무슨 소리야? 물론 일감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개발하기까지 1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럼 15년 동안 안전하다고 확실하면 15년 동안 군에 뭐하러 1년에 60조씩 예산을 몰아줍니까? 15년 동안 그냥 뭐 좀 빼놓지. 그러니까 아이언돔을 한 3조 원씩 도입을 한다면 지금 국내 개발 아이언돔이 3조 원 예산이라고 하니까 3조 원씩 도입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기술 전수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가자는 것이지 여기는 뭐 전부 선배들하고 엮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또는 방산업체 무기 국산화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안보가 우선인지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공 시스템, 공군과 육군이 분리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연동 통합 네트워크하는 작업, 그리고 조기 경보기 추가 도입, 2대가 아니고 더 이상 추가 도입, 그리고 아이언돔 국내 개발 이런 방산업체의 이익적인 친화적인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생명을 지키는 쪽으로 빨리 가서 아이언돔 직도입을 통해서 또는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서 대규모니까 라이센스 충분히 할 수 있죠. 기술 왕창 증수받고 하는 이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미국이 타이완과의 외교 정상화 행보를 보이며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이
하나의 중국 원칙 유지라는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조치여서 중국이 더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행 타이페이 경제문화 대표처를 정식 외교 공간의 전 단계인 타이완 대표처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각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검토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NSC도 대만의 요청에서 시작된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파이낸스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명칭을 중국 대만, 차이나 타이완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며 대만을 불법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타이완 대표처라는 명칭의 외교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에 이는 대만을 사실상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중국의 강력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즉각 13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격렬하게 비난했는데요. 자오리젠 대변인은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문제라면서 미국은 중미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번 명칭 변경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의 공식 왕래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 역시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사설을 싣고 이제 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타이완 상공을 순찰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군사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중국이 미국에 맞서 군사적 도발에 나설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언론에 보도가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중국에게 뭔가 유화책을 쓰나 이제 이런 그 분석들이 쫙 나왔는데, 그래서 대만 큰일 났구나 이런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미국이 그동안 항상 해오던 레토릭이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날 백악관 발로 대만의 이 대표 경제문화 대표처를 그냥 대만 대표부라고 한다. 이제 그 다음에 대사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NSC도 찬성한다 라는 소식이 확 터져 나온 겁니다. 아니, 어제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더 격상하는 안이 백악관에서 검토되고 있고 강력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교부가 발끈해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면서 그거 외에도 기존에 해오던 대만과의 모든 관계 다 끊으라 라고 하는데, 중국은 자기네들이 지금 미국보다 센 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중국 황구시보 같은 경우는 대만 상공에 전투기 띄워라, 대만 상공에 전투기 띄워라는 말은 대만 영공 무시하고 그냥 전투기 들이밀어라, 그럼 니들이 어떡할 거야? 전쟁할 거야? 그럼 하자, 전쟁하자, 이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이제 오늘부터 한광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전면 대만 침공에 대한 이 대비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한광훈련에 들어갔을 때 혹시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 상공에 쑥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바로 그냥 지대공 미사일 격추되겠죠. 아무튼 중국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건 뻥이다, 뒤통수 바로 쳤다 라는 고소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